이제 오늘 아마 168기가 이제 긴 장정을 마치고 오늘 수요를 하기 앞서가지고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발표팀은 총 4개 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간은 몇 분 되죠? 15분에서 20분. 한 조당 약 15분 내지 20분 정도로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팀부터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팀명이 능력 있는 사람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발표하시는 분 성함은? 김홍중입니다. 네, 김홍중 씨가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서비스 n분의 1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김홍중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 파트에서는 저희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개발에 착수하기 전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계획표 및 일정 관리, 그리고 모델링 설계 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로세스 및 화면 파트에서는 저희가 개발에 사용한 기술들을 소개한 뒤 실제로 개발된 핵심 기능들을 사용자 중심 프로세스와 시연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조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총 5명으로 이루어진 팀이며 각각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아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가인 1인 가구의 시대라 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혼밥족, 혼술족이라는 신조어 역시 우리에게 낯설지 않죠. 수많은 통계자료와 뉴스 기사들에서 알 수 있듯 사회 구조는 급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다양한 맞춤 상품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1인 가구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역시 가격입니다. 개별 포장되거나 소량으로 유통되는 상품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대량 구매를 하자니 애물단지가 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소량 구매가 아예 불가능한 상품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1인 가구가 겪는 불편함은 당장 저희 조원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능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1인 가구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대량 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지만 양이 부담되는 A씨, 치킨 한 마리 시키면 4끼를 해결해야 하는 B씨, 과일도 먹고 싶고 국물 떡볶이도 먹고 싶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부담되는 C씨, 이들은 가족과 함께 사는 D씨가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내 지역 이웃 주민과 공동 구매하기 n분의 1입니다. n분의 1로 나누고 and, 함께 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건을 함께 사고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함께하는 위치 기반 소모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동네 지역 업체들의 정보와 리뷰 서비스도 제공하여 진정한 의미의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기능입니다. n분의 1은 위치 기반 서비스로 내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공동구매방을 찾거나 새롭게 만드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동구매방 참여 시 다자간 채팅 기능을 구현하여 사용자들이 서로 세부적인 조율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는 선결제 시스템인데요. 참가자들은 사전에 충전된 포인트를 이용하며 해당하는 금액만큼 n분의 1로 차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결제는 방 개설자가 직접 진행하고 활동 완료 후 참가자들의 차감된 포인트를 개설자가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포인트는 계좌를 통해 환전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활동에 참가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원 수업과 병행하여 분석, 설계, 샘플 개발 과정을 먼저 진행하였고 실제 개발 및 구현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개발 일정은 프로그램 단위로 관리하였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일정 관리표를 사용하여 팀원들 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델링입니다. 먼저 논리 모델부터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테이블명,
컬럼명 및 데이터 타입을 결정하여 물리 모델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n분의 1에 사용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핵심 기능을 위해 다양한 API를 활용하였고 GitHub을 사용한 형상 관리와 아마존 웹 서비스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팀원들이 실시간으로 작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에 앞서 저희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이미 상용화된 기존의 서비스들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n분의 1의 핵심 기능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망고플레이트, 당근마켓, 다방, 야놀자 등의 서비스를 분석하여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그린 후 이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n분의 1의 통합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그려 효율적으로 개발하면서도 좀 더 짜임새 있는 구조로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n분의 1 서비스들을 시연 영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프로세스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의 핵심 서비스인 공동구매 서비스입니다. 같이 먹기, 사기, 하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카테고리 분류가 다를 뿐 제공하는 서비스와 흐름은 동일합니다. 우선 회원은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검색을 하거나 카테고리 분류를 통해 주변의 공동구매 방 리스트에 접근하게 됩니다. 개설자가 방을 만들면 이 리스트에 추가되겠죠. 이후 참여자는 상세 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본 후 신청을 하게 되고 개설자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개설자가 수락을 하면 참여자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게 되며 신청 완료 상태가 됩니다. 이후 모든 참가자가 모여 활동이 끝나게 되면 개설자에게 포인트가 전달되며 프로세스가 종료됩니다. 시연 영상과 함께 자세히 보시죠. 저희 서비스에 처음 접속하면 볼 수 있는 메인 화면입니다. n분의 1은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메뉴들이 영어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먼저 회원가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로 사용합니다. 추후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 등에 이용되며 중복되거나 잘못된 값을 입력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비밀번호 체크 역시 동일한 방식입니다. 다음은 휴대전화 인증입니다. 무분별한 가입을 막기 위해 가입 시 인증이 필요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발송을 클릭하면 해당 휴대전화에 인증번호가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필수 정보 입력이 마무리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으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이후에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이 회원 프로필 메뉴로 바뀌게 됩니다. 메시지 아이콘도 활성화되며 내 주변 활동 검색을 위해 위치 정보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뉴 상단의 위치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 팝업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현재 위치를 자동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직접 클릭하여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자신의 위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같이 먹을 사람을 찾고 계신 모양입니다.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카테고리 검색을 통해 내 주변 다양한 공동구매 활동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공동구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방 개설자와 참여자 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카테고리, 주문 금액, 주문 시간, 인원, 날짜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글을 등록하면 즉시 반영되어 메인 화면에 노출되게 됩니다. 다음은 참가자 시점입니다. 참여 신청을 하고 싶지만 갖고 있는 포인트가 부족하네요. 포인트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충전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충전한 포인트로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전이 완료되고 참가 신청까지 마친 모습입니다.
이제 개설자가 참여 요청을 수락하면 참가자가 모두 모일 때까지 대기 상태로 바뀌게 되며 참가자가 모두 모여 주문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언제든 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확정되면 채팅방이 활성화됩니다. 활동 하나당 하나의 채팅방이 존재하며 다자간 채팅이 가능합니다. 참여자들은 채팅방에서 서로 소통하며 세부적인 조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채팅에 참여 중인 유저의 목록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즉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실제 구매 및 분배 활동이 완료되고 모든 참여자들의 수령 확인이 끝나면 개설자에게 포인트가 지급되며 해당 활동이 완료됩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서로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 있는데요. 이 평가 내역은 누구나 조회 가능하며 매너가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유저는 점점 활동에 참가하기 힘들어질 테니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이 완료되어 개설자에게 포인트가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모임 서비스입니다.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소모임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모임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검색을 통해 이런저런 소모임을 둘러본 후 원하는 소모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모임 가입은 개설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각 소모임의 게시글은 멤버들에게만 공개됩니다. 이후 소모임 멤버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소통하며 개설자는 소모임의 세부 사항을 수정하거나 해체할 수 있습니다. 시안 영상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모임 서비스 메인 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를 통해 다양한 소모임들을 검색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직접 검색하여 원하는 소모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소모임 페이지에서 가입 인사와 함께 가입 신청을 보내면 소모임장에게 알림이 가게 되고 가입 요청 멤버 목록에서 승인할지 거절할지 결정합니다. 소모임 가입이 완료되고 멤버들의 게시글들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사진과 함께 간단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글이 등록된 모습입니다. 소모임 멤버들의 글에는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 있고 대댓글 기능 역시 지원합니다. 또한 회원들은 전체 멤버 목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소모임장은 여기서 특정 멤버에게 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거나 회수할 수 있고 멤버 추가 또한 가능합니다. 관리자 멤버는 소모임장과 일부 권한을 나눠 갖습니다. 소모임 멤버들이 참여한 n분의 1 목록 또한 조회 가능합니다. 소모임 화면에서 바로 공동구매 상세 페이지로 접근이 가능하며 이 기능을 통해 소모임 멤버들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정보입니다. n분의 1에 자신의 가게를 등록하고 싶은 업주는 별도의 메뉴를 통해 업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후 업체 회원 전용 페이지에서 자신의 업체를 등록 후 이런저런 통계를 확인하거나 리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업체들은 지역업체 페이지를 통해 일반 회원에게 노출되며 회원들은 여러 검색 조건들을 활용해 주변 업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은 업체의 리뷰를 자유롭게 남길 수도 다른 사람의 리뷰를 읽어볼 수도 있으며 업주는 악의적인 리뷰를 숨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리뷰는 노출이 되지 않지만 여전히 평점에는 영향을 끼칩니다. 영상과 함께 살펴보시죠. 회원가입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하단 지역업체 관리자 메뉴로 접근하여 로그인을 진행하면 업체 관리자 전용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신규 업체 등록을 진행하겠습니다. 중복된 값을 등록할 수 없는 정보의 경우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등록 가능한 상태인지 피드백을 주도록 개발했습니다. 전화번호의 경우 중복 체크와 더불어 양식 체크도 진행합니다. 위치 정보는 지도에서 직접 가게 위치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필수 정보를 모두 기입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업체 등록이 완료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자신의 가게 정보와 리뷰들, 그리고 간단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회원 시점에서 지역업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카테고리를 통해 검색하는 예시입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필터링을 하거나 정렬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체 상세 페이지로 들어오면 자세한 정보와 다른 회원들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리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등록한 리뷰가 보이네요. 가격 평점 또한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다시 업체 회원 시점입니다. 통계 메뉴에서 월별 작성된 리뷰 숫자와 매장 평점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 회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가게에 달린 리뷰를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리뷰를 숨김 처리하면 가게 정보 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별점에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자는 각종 서비스의 통계 자료를 확인하거나 가입된 회원들의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신고나 문의에 대해 처리도 해야 하는데요. 일반 회원이 각각의 페이지에서 신고나 문의를 접수하게 되면 관리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며 관리자는 이를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회원들 역시 자신의 신고, 문의 내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상태가 변경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습니다. 그럼 영상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은 마이 페이지 혹은 문제가 발생한 각 페이지에서 문의나 신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포인트 관련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필요하다면 사진도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의 작성이 완료되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처리되지 않은 문의 신고들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관리자는 확인 후 답변을 작성하거나 처리 상태를 변경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시 회원 시점으로 돌아와 보면 회원에게 해당 문의에 대한 알림이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목록에서 확인해보니 관리자의 답변이 잘 보이네요. 답변을 했으니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 회원 목록에서 해당 회원을 조회한 후 관리자 권한으로 직접 포인트를 지급해 보겠습니다. 지급이 완료되고 알림까지 잘 전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 처리 상태를 처리 완료로 변경해주면 한 건의 문의가 완료되게 됩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관리자는 일반 회원들을 조회하여 각종 상태를 확인하거나 직접 알림을 보내는 일이 가능합니다. 소모임 역시 비슷합니다. 조회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죠. 마지막으로 통계 메뉴입니다. 회원들의 정보와 활동 성향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도식화하여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제공 중인 서비스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질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부담 없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